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별내 자이 더 스타에 대한 분양 물량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하고 그리고 아파트 분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지금부터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별내 자이 더 스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오늘은 별내 자이 더 스타 왜 열광하나 란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웹캠이 지금 현재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얼굴 화면이 안 나오는데 제 얼굴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PPT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내 자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로 왜 별내 자이 더 스타에 열광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선 보시면은 첫 번째는 입지입니다. 입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도 입지이고 두 번째도 입지이고 세 번째도 입지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별내 자이 더 스타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개발 여건들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우수한 곳의 환경의 아파트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가격. 제가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입지가 만약에 좋다면 가격이 비싸다고 해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가격이 아니라 이제 첫 번째는 입지인데 입지가 좋고 가격이 비싸다고 해도 눈여겨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 별내 자이 더 스타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물량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같은 경우에 아파트 당첨 확률이 높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그 거주 지역, 해당 지역에 살아야지 100%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많죠.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하지만 이 별내 자이 더 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역 우선 공급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이제 남양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30%의 우선 공급을 하고 그리고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20% 우선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50% 우선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당첨의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또한 추첨제 물량이 84제곱미터 물량에도 25%의 추첨제가 있고 그리고 99제곱미터, 85제곱미터 초과의 물량에는 추첨제 물량이 많은데 이제 99제곱미터에 공급되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70%의 이제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첨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가점이 높다면 이제 원하는 평형대를 선택해서 이제 청약 신청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은 가점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추첨제 물량이 84제곱미터에 25% 그리고 99제곱미터에 70%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별내 자이 더 스타에 관심을 지금 현재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남양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양주 같은 경우가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외곽 지역이고 많이 관심을 못 받는 지역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좀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양주의 별내 택지 개발 지구에 이제 공급이 되는 아파트이고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740세대하고 오피스텔 192세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하 3층부터 지상 46층까지 이제 초고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6개 동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랑 99제곱미터가 이제 혼합돼서 건설이 될 예정이고 입주 같은 경우에는 2023년 6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별내 신도시 안에 있는 별내자이 더 스타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별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내역하고의 거리가 아주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는 곳에 이 별내자이 더 스타가 이제 입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별내역 같은 경우에는 경춘선 별내역이 지금 현재 개통을 해서 다니고 있고, 향후에 이제 8호선 연장선이 이제 암사역에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산 신도시를 지나가지고 잠실권까지 이제 빠르게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30분 내로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고, 또 GTX B 노선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미래 가치가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별내자이 더 스타 같은 경우에 이제 별내 신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바로 인근에 구리갈매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태릉 CC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개발 이루어지는 그런 개발축을 이루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다산 진건지구와 다산 지금지구, 그래서 다산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 1과 왕숙지구 2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12년 그때 방송을 많이 출연했을 때 제가 방송에서 이런 멘트를 많이 했어요. 어떤 멘트를 많이 했냐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자본이 모이고 자본이 모이는 곳에 인프라가 확충이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자본이 모이고 자본이 모이는 곳에 인프라가 확충된다. 지금 이 별내 신도시 외에도 이제 향후에 다산 신도시라든가, 지금 뭐 다산 신도시는 입주를 거의 했죠. 그리고 왕숙지구라든가 또는 태릉 CC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남양주에 인근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이 도시의 확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축들이 많이 집심돼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핵심적인 축이 이제 별내역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이 다산 진건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그 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별내 신도시 같은 경우에 최대 단점은 뭐였냐면은, 이 별내 신도시가 이렇게 퍼져 있어요. 역이 있고 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 있죠. 퍼져 있기 때문에 역하고 가까운 곳의 아파트의 가치가 높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다. 별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산 신도시의 진건지구 같은 경우에는 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둘러싸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아파트들이 역하고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하지만 별내역 같은 경우에는 역하고 가까운 그 한계치가 있는 아파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역하고의 근접성 여부가 이 별내 신도시에 입지한 아파트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평가할 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별내 자이 더 스타의 가치는 굉장히 우월하다라고 표현을 하겠고, 이 8호선 연장 노선을 보게 된다면 우측에 별내지구에서 이제 진건지구를 찍고 이렇게 구리를 지나가지고 암사역까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남양주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멉니다. 강남권이나 잠실권하고. 하지만은 이 8호선이 개통되게 되면, 이미 뭐 착공을 해서 공사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이 되게 된다면 이 8호선에 있는 이 역사들이 생기는 곳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이 GTX B 노선 같은 경우에도 별내역이 그 핵심적인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울역이라든가 여의도, 용산, 그리고 신도림, 그리고 송도까지 핵심 주요 업무 지구를 관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TX B 노선이 만약에 완공이 되게 된다면 이 별내 신도시에서 이제 별내역하고 가까이 있는 이런 아파트들, 주상복합이라든가 또는 주거시설이 가능한 이런 아파트들은 굉장히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보여져요. 여타 제가 봤을 때는 서울 권역에 있는 여타 다른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보다 이 GTX를 활용하면서 잠실 권역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8호선 노선이 완공되는 이 별내역의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조감도를 보시게 된다면 자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건설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자이 아파트에서 살아봤는데 정말 조경을 잘하고 굉장히 아파트를 잘 짓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푸르지오라든가 자이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조감도라든가 또는 단지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별내역 인근에 이 자이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 아파트의 가치가 더 상승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배치도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직방에서 촬영을 하면서 자이 아파트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촬영을 하러 갔다 왔는데
굉장히 진짜 커뮤니티 가든이라든가 이 엘리시안 가든, 커뮤니티 가든, 뭐 이 리빙 가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정말 다시 한번 자이 아파트를 가면서 놀랐고, 이런 그 커뮤니티 가든이나 엘리시안 가든 같은 경우에 이 파라솔 비치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마련해 놨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갔다 온 그런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 별내역에 들어서는 이 자이 아파트도 굉장히 이제 단지 배치도나 조경은 잘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높은 아파트입니다. 자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마 당첨이 되는 게 어렵지, 당첨이 된다면 이런 조경이라든가 커뮤니티 시설들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A 평면도이고요. 164세대가 이제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제 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4베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3베이보다는 84 타입 같은 경우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3베이를 많이 채택하고 있지만, 이렇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4베이 형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맞통풍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기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이 있고 침실 2와 침실 3 해가지고 방이 3개인데, 알파룸 공간이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알파룸 공간이 없다는 게 단점으로 보여지고, 대신에 팬트리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뭐 옵션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팬트리 공간을 크게 낼 수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보여지고, 드레스룸이 84 타입 치고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룸도 상당히 잘 크게 뽑아져서 공간 배치도 활용도가 좋은 것 같고,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으로 갔을 때 다용도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개수대가 있죠. 그래서 손을 별도로 씻거나 빨래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손빨래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물론 옵션이긴 하지만 이러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평면도는 대체적으로 잘 구성된 평면도입니다. 단점을 하나 뽑으라면 알파룸 공간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공간이 잘 구성된, 활용도가 잘 구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하나만 더 본다면 최근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을 양쪽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옵션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붙박이장을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장을 놨을 때 이 공간을 놓게 된다면 굉장히 좀 어중간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붙박이장을 이제 옵션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활용하는데 좀 좋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84 B타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세대가 이제 배정되어 있고요. 같이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판상형 구조로 이제 환풍이나 이런 통기성이 우수할 것으로 보여지고, 안방 같은 경우에 침실 1, 그리고 침실 2, 침실 3이 있고, 여기도 이제 알파룸 공간이 없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베타룸이라고 해가지고 안방에 서재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레스룸도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장점으로 보여지고, 팬트리 공간도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구조를 상당히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좀 놀라운 것은, 제가 봤을 때 드레스룸에 창문이 있죠. 그리고 이 베타룸 측면에 창문이 있습니다. 또한 안방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창이 있고, 그리고 측면에도 또 창이 있어요. 그래서 창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하고 이 베타룸의 공간, 그리고 침실 1에 전면창하고 측면창까지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라면은 굉장히 혁신 평면으로 뽑은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84 C타입 같은 경우에 평면도도 본다면 이제 169세대입니다. 그래서 84 타입의 평면도를 전반적으로 잘 뽑았고, 그리고 세대수도 이렇게 골고루 분포를 잘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안방이 있고요. 그리고 침실 2가 있고 침실 3이 있습니다. 여기 공간에서 조금 좀 특이한 것은 알파룸 공간이 사이드 측면으로 빠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바로 좌측 부분에 알파룸 공간이 있고,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도 크게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판상형 구조이기 때문에 환기성이, 주방과 맞통풍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알파룸이 있다는 것이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드레스룸도 작은 방에 크게 나 있고, 창문도 이렇게 잘 구성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C타입 같은 경우에도 평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알파룸 공간이 있다는 게 장점적으로 보여지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 제가 3개를 다 봤는데 정말 다 구조를 잘 뽑았습니다. 이 정도로 잘 뽑기가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잘 뽑은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별내자의 더스타의 99A 타입 평면도도 보시면 이제 88세대인데 세대수가 좀 작죠.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베이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안방이 잘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침실 3, 그리고 알파룸 공간이 이렇게 침실 4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방이 4개에다가 베타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구조를 정말 잘 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도 구성이 되어 있고 파우더룸도 굉장히 크게 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창문이 드레스룸하고 여기 측면창까지 나 있네요. 그리고 안방도 측면창하고 발코니 쪽에 창이 나 있습니다. 환기성이 굉장히 우수할 것 같아요. 99 타입 같은 경우에 굉장히 평면이 좋습니다. 방 4개에 베타룸 서재 공간까지 있고 드레스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단점이 팬트리 공간이 좀 작네요. 그런데 이 주방 공간을 보니까 이쪽에 주방에도 팬트리 공간을 넣어놨네요. 제가 본 99 타입 중에 정말 잘 뽑은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좋게 잘 뽑아진 것 같아요. 좀 단점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별내 자이 더스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구성된 그런 평면이라고 보여지네요. 99 B타입의 평면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132세대, 그래도 물량이 좀 많네요. 살펴보면은 여기에도 포베이 구성을 채택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면서 보니까 A타입하고 B타입이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안방이 있고 침실 2, 3이 있고, 그리고 침실 4가 있습니다. 이쪽 공간이 조금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좀 난감하긴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서비스 면적 같이 조금 면적을 더 넣어준 것 같고요. 마통풍 형식으로 이제 환기성이 우수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안방에 베타룸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여기 같은 경우에도 방 4개의 서재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베타룸 공간까지 굉장히 평면을 잘 뽑았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창을 잘 내놨어요. 보니까 베타룸 같은 경우에도 창이 2개, 드레스룸,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든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또한 이런 팬트리 공간 같은 경우도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창문 같은 것들도 잘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내자이 더스타를 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 구조를 잘 뽑았다. 어떤 평면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다 괜찮습니다. 나쁜 평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 평면에 있어서 뭐 1, 2, 3등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자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평면을 잘 뽑았다고 보여집니다. 1순위 청약 자격 조건하고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청약 통장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24개월 이상 있어야 되고 예치금 납입을 해 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인 세대주인자, 그리고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그 사실이 없는 자, 2주택 이상은 1순위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8호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75%, 그리고 추첨제가 25% 있다. 그리고 8호제곱미터 초과 앞서서 본 99제곱미터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가 70%가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주자 우선 공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양주에 30%, 경기도에 20%, 그리고 수도권에 50%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에 의한 우선 공급에 따라서 66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 비율별로 나눠서 주택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택지 개발 지구에 의해서 이렇게 공급 비율이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치금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미리 선납을 해 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면적하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서 이 예치금을 미리 선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식이라고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공식이다라고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26일에 특별 공급이 있고요. 그리고 27일에 1순위 청약 접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일에 2순위 청약 접수가 있고,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3월에 당첨자 발표니까는 여러분들이 맞는 해당 사항에 맞게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내자이 더스타의 분양 가격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84 타입 같은 경우에 분양가를 본다면 이제 5억 5천만 원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4A 타입 같은 경우에 5억 3,800만 원, 그리고 84B 타입 같은 경우에 5억 5,600만 원, 그리고 84C 타입 같은 경우는 5억 5천만 원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추첨제 물량이 25%가 배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9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이제 추첨제 물량이 70%가 이제 배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9제곱미터의 분양 가격도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99A 타입 같은 경우에 6억 3,700만 원, 그리고 99B 타입 같은 경우에 6억 4,7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근에 있는 그 다산 신도시하고 한번 비교를 그냥 한번 해보면은 다산 신도시의 84제곱미터의 가격이 지금 현재 8억에서 9억 선을 이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5억 5천만 원 선이기 때문에 뭐 3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이제 발생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지도 굉장히 좋고 개발 호재가 많은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평형대가 굉장한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84B 타입 같은 경우에 그 구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84B 타입의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나머지 타입들도 뭐 그냥 용어 상박이에요. 제가 봤을 때 모든 타입들이 정말 구조를 잘 구성을 했고 평면도를 잘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 전략이라고 제가 마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뭐 부동산을 20년 정도 하면서 제가 경험을 하고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물량들 자체, 평면 같은 경우를 이렇게 획일적으로 잘 구성한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들은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이 별내자이 더 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적인 측면도 매력이 있고, 그리고 입지적인 측면도 매력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타입 구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만들어질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께서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적극적으로 청약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정도의 가격은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 개발 계획들이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져요. 마땅히 제가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물량들을 공략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99 타입 같은 경우에는 좀 물량이 좀 많은 물량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청약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분양 물량들이 많은 물량을 공략하는 게 맞죠. 70%의 이제 물량들도 있고, 그리고 물량이 이 99A 타입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하지만은 역으로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99B 타입을 사람들이 더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첨제를 노린다면은 99A 타입을 저 같으면은 청약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99A 타입을 청약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뭐 이 전략이라고 하기보다는, 만약에 저는 이제 2주택이 넘기 때문에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1순위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정보들을 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청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는 99A 타입을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99B 타입으로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결과를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어느 타입이 더 경쟁률이 치열할까? 또 모르죠. 이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이 반대로 이 제가 얘기한 99A 타입을 넣어가지고 이 99A 타입 경쟁률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의견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잘 믹스 시켜가지고 청약 전략들을 짜시면 좋을 것 같고, 운이기 때문에 추첨제는 정말 운입니다, 여러분. 추첨제는 운이기 때문에 진짜 운이 좋다면 이 물량에 당첨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분양 물량 중에 핵심적인 입지가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자금 여력을 잘 계획 세우셔가지고 청약에 신청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제작한 것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84 타입도 뭐 얘기를 해본다면 제가 봤을 때 84 타입 중에 84A 타입이 그렇게 구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물량도 가장 적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싸죠. 가격이 싼 게 구조가 별로 안 좋으니까 가격을 싸게 책정을 했겠죠. 그래서 만약에 84 타입을 청약 신청한다면 저 같으면 84A 타입을 청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